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 즉 주미 대사라는 인간이 무려 반미 발언을 해버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 좌파 커뮤니티의 일반인 핫바지들도 아니고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의 주미 대사 입에서 직접 튀어나온 발언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앞으로 미국이 꼭 파트너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들 미국 없으면 결국에는 중국에 기대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입니다. 나라에 지금 망조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 고위공무원들의 참담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현실 인식 능력, 국제 외교가 돌아가는 판을 보는 눈이 사실상 똑똑한 고등학생들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라 꼬라지가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주미 대사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외교관 자리 중 하나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특히나 미국이 우리 한국 입장에서 좀 중요한 국가입니까? 안보로 보나 경제로 보나 과거부터 맺어진 근현대사 의리관계로 보나 하나도 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친구이자 파트너,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피로 맺어진 혈맹국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주미 대사라는 중책을 안고 있는 양반이 지금 대놓고 반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12일 오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되냐?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심각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거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보고 그거 맞는 말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주미 대사라는 인간이 대놓고 저딴 소리를 짓거리면 그게 미국 정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주미 대사라는 인간이 저런 소리를 내버리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겠냐고요. 우리나라 좌파들이 보이는 매우 역겨운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똑똑한 줄 안다는 겁니다. 국익이요? 국익이요? 진짜 국익에 대해서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국익을 운운합니까? 저런 발언이 그래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70년 동안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앞으로도 동맹 영원히 하자고 하면 그 미국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하여간 이 인간들은 지들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호하게 말을 해놓고 지가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좌파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한국이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얄팍한 논리를 누가 모르냐고. 그래서 대놓고 대한민국의 고위 외교관이 공식 석상에서 저딴 식으로 간보는 발언, 저울질하는 발언을 해대면 그걸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키워드가 딱딱 튀어나옵니다. 국익 차원에서 중국을 경시했다가 사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사드를 반대하는 인간입니다. 답 나오시죠?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시설물을 짓는데 우리가 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심지어 어느 것은 미국을 선택하고 어떤 거는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저울질하는 발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보셨죠? 처음에는 국익이니 중립외교니 일반인들 선동하기 딱 좋은 단어들 운운하던 인간들, 결국은 기승전 중국 타령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자유진영의 보호 속에서 성장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만 이런 모호한 간보기 태도를 보여줄 때 과연 세계 다른 자유진영 국가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 사람들 바보일까? 그리고 과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지능이 낮은 사람들만이 이런 소리에 선동을 당하는 겁니다. 진짜 국익이 무엇인지 100분의 1도 모르는 인간들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좀 웃기고 죄송하지만 진짜 매번 똑같은 잔소리를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래가지고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뽑아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 잔소리를 거의 매 영상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있으니까 나는. 결국 이 인간을 뽑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천 가지 악패습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흔히 이 영상을 우파만 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그런데 물론 비율적으로 그렇지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정치관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중도나 좌파 진영에서도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도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이 매일 이런 영상들을 보고 갑니다. 매 영상마다 우파가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 학생들,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 안 된 친구들이 제 영상을 매일 1000명 이상씩 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힘이 드는데도. 이만큼 진정성 있고 간곡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됐었다니까? 이제 제발 좀 뽑았던 애들 너희들 후회 좀 하라고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돌려 세워보려고 제가 매일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애초에 사람이 아닌 인간을 무려 일국의 지도자로 뽑아버렸으니까 온갖 떨거지들이 다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인식, 역사관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구한말 조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라고 믿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저 무능력한 자한당과 국힘당 애들이 온몸에 똥을 펴바르고 파티를 벌인다고 해도 절대로 이 인간들만큼은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안타깝죠.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에 가가지고 이수혁 대사에 관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1년 전, 2년 전부터 이수혁 이 사람 사상이 의심스럽고 위험하다. 북한이나 국제외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고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의 글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제 극히 일부 예시만 하나 가져온 것인데 자, 이렇듯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 지도부에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지도부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일국의 최고위층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풀이 똑똑한 일반인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1인당 10분씩만 면접을 보고 대한민국의 장관 수십 명을 하루 만에 네티즌들 중에서 선발한다고 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 내각보다는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로 팀을 꾸려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1인당 그 분야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5분에서 10분만 질문을 던져보고 면접을 보면은 금방 거시적인 방향성을 잘 잡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똑똑한 실무자들은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과장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국토부 장관 김현미보다 유능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인터넷 카페에 있는 일반인들 중에서 과연 없을 것 같습니까? 수두룩할 텐데요. 이수혁 대사보다 한미동맹을 더 잘 관리해 나갈 일반인이 과연 찾기 힘들까요? 천만의 말씀. 탑골공원에 가가지고 장기랑 바둑 두고 있는 할아버지들 중에서 아무나 눈 감고 뽑아도 이수혁보다는 나아요. 문재인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인간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규제를 풀어주면서 사업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줄 아는 일반인이 정말로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지 인생 앞가림도 못하는 20대, 30대 인터넷 네티즌들 중에서도 문재인, 홍남기 같은 놈들보다 유능한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인재들이 가 있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가슴 아픈 문제점입니다. 인재는 대한민국의 발에 채이도록 널려 있는데 솔직히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인간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워낙에 무능력한 나라다 보니까 적합한 인재들이 적합한 위치에 가가지고 날개를 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수혁 주미대사가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10달 전에 올 1월에 했던 소리인데 남북 철도 연결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국정과제라고 합니다. 북한 사랑 보이시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만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지켜야 하느냐 이런 소리를 내대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 벼슬자리 하면서 나 외교관이요, 나 고위공직자요, 나 대사요 거들먹거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은망덕한 기질입니다. 남한테 도움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않았어도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상대방의 호의가 계속되면은 한두 번 상대방의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 근현대사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인식해 봅시다. 독립? 솔직히 미국이 독립시켜 준 겁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독립을 한 겁니다. 그게 99%예요. 이런 냉정하고 씁쓸한 역사를 학생들한테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국뽕만 들이키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의 공산화를 누가 막아줬습니까? 미국이 막아줬습니다. 물론 우리의 아버지들, 할아버지들도 피를 흘리고 싸우셨죠. 근데 그분들이 싸울 수 있도록 식량과 무기를 보급해 준 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과 함께 전선에서 어깨를 맞대고 가장 많은 피와 땀을 흘린 든든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명백한 진실입니다. 6.25 때 김일성이의 공산군 군합발 아래 짓눌려가지고 다 죽어가던 나라 누가 살려줬습니까? 미국 청년들 수백만 명이 피 흘려가면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와서 살려준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한국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십시오. 막대한 달러를 퍼붓고 경제 원조까지 퍼부어 줘가면서 살려놨더니 한다는 소리를 보십시오. 저런 인간이 미국 대사로 가 있으니까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쯤 되면은 저도 유튜버가 아니라 이제 점집을 차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람 하도 찝찝해가지고 어디 출신인지 간단하게 고향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참 안타까운 게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래요. 아버지도 전북 정읍 출신이라고 하고 지도 학창시절을 전북 익산 쪽에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편견은 갖기 싫은데 까보면 늘 해답이 하나라는 것이죠. 나이도 많습니다. 1949년생 71세래요. 71살이 넘는데요. 70살 넘은 양반이 반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감님 스펙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대사 영감님 스펙도 좋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의 외무고시 패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이죠. 자, 그런데 제가 늘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고학력 고스펙 바보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 학교 공부 제일 잘하고 고학력 고스펙을 갖고 있는데 지가 공부했던 시험 기술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보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60대 70대가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원조해주던 밀가루를 안 얻어먹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한국에서 60살 70살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미국이 원조해주는 밀가루를 안 먹고 큰 놈 누가 있습니까? 참으로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국익이요? 겉으로 열과 성을 다해도 미국의 신뢰를 얻기가 힘든 판국에 아예 대놓고 간보기하고 저울질을 해대고 있으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시민 유권자들이 어떤 눈으로 이 한국의 태도를 바라보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국익은 뭘 얼어 죽을 놈의 국익에 이득이 되는 곳에 줄을 서요. 미국에 줄을 서는 게 국익인데 10초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 저런 얄팍한 논리, 허황된 논리에 절대로 선동당할 이유가 없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오늘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썩어버렸고 정교조가 판을 치고 있고 한국 사회 방송 매체, 문화 매체 전반이 전부 다 지금 좌경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입받은 그 메인스트림이 좌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긴 영상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얼음사이다 채널을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재미도 없는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은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올린 굉장히 진심 어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
얼음사이다 채널에 이런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